안녕하세요. 김우현입니다. 시장이 손바닥 뒤집듯 호떡 뒤집듯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밖에 미세먼지도 안 좋다고 하는데 시장에도 먼지가 조금 뿌옇게 깊게 낀 것 같습니다. 이분께 빨리 점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장 오늘은 조금 무겁게 움직입니다. 어제 상승분 모두 뒤로 하고 현재 또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수급이 이탈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이 특히 전문가님 거래소에서 6거래일째 대량으로 빼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볼까요? 우리가 그만큼 외국인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 좀 보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 시장에서 조금 드러났던 부분이, 우리가 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좀 더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상당 부분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전 접종이 빠지면서 코스피는 상승폭이 0.5%의 제한적이었어요. 그 말은 외국인들이 상당한 이제 지수에 대한 영향력을 아직까지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결국 기관은 어제 시장을 봤을 때는 투신이나 연기금이 자금력 자체가 지수로 움직일 정도의 자금력은 없다라는 것이 지수에 대한 한계치가 드러났던 게 바로 어제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 자체는 우리가 외국인의 마음이 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자세히 친하게 지낸 외국인한테 물어보도록 하고요. 네. 결국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은 작용을 하고 있고, 대신에 지금 우리가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바로 투신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에서도 지금 투신권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마이너스 2억으로 돌아섰지만 투신도 계속적인 개별적인 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별적인 종목군에 대한 장세는 좀 더 유지될 확률이 높다. 대신에 지수에 대해서 베팅을 하기에는 지금 시장은 상당히 관망에 대한 시선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지만 투신이 그래도 사고 있기 때문에 마냥 부정적으로 보기는 조금 이를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 긴급 점검해봤고요. 오늘 마지막에 유망주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얼음해 주시죠. 더블체크로 출발합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추천주들 진짜인지 옥석 가려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어제장 추천주부터 4종목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포스코엔텍 있고요. 애경산업, 오늘 또 미세먼지 안 좋잖아요. 위닉스도 있었고요. 퓨젤까지 있었습니다. 선택은요? 네, 미세먼지 안 좋아도 미세먼지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그래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시장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미세먼지가 발생해야지 오르는 주식 조금 판단을 유보를 한번 해보고, 포스코 엠텍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엠텍 먼저 볼게요. 네, 포스코 엠텍 어제 이제 고점 2월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지금 보니까 반토막 났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도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추천이 됐습니다.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오남이 오늘도 나는 미스코리아 왠지 그런 느낌인데 종목은 미스코리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5% 나면 미련 없이 떠난다. 네, 줄임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청자분들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보죠. 오늘도 나는 미스코리아가 훨씬 더 낫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포스코 엠텍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이 기업이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이유적인 부분도 물론 현재 작용을 하고 있지만 자원 개발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럼 그 자원 개발이 언제 얘기가 많이 나왔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원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시점이 바로 경협에 대해서, 바로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 부분 좋았을 때 주가는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이 포스코 엠텍에 대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보면, 자, 앞에서 북한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2018년도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고, 그 이후에도 주가가 여기에서 이제 11,400원 고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원 개발을 했을 때 가장 1등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포스코 엠텍이다, 이런 얘기가 돌았을 정도니까요. 주가가 상당히 좋았다고 봐야 되는데, 자, 문제는 오늘 현재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는, 6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가 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현재 주가 빠지고 있거든요. 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자체는 상당히 냉정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도적 지원 관련했던 종목군들은 오늘 반등이 오늘 올라왔다는 거죠.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사료 관련주라든지 반등이 나왔지만 자원개발, 그거는 너무 먼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아직까지 투자 심리에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자, 수급적인 부분에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한 번 오르고 난 다음에 빠지고,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오르고 빠지고, 세 번째 오르고 빠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계단식 상승이라고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 표현하는데, 자, 그러면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가 어딥니까? 결국에는 하단에 있는 이런 자리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뒤에서 올라가면서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뒤에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 말인 즉슨 대부분의 매물권역이 하단에 분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에 여기에서 주가가 빠져버렸고 빠질 때도 마찬가지 여기서 반등 나왔지만 반등이 약하게 해서 또다시 빠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단에 있는 이 매물대 자체까지는 한번 내려올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지금 자리에서 반등 나올 수 있겠지, 남북관계 좋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투자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단계라고 판단을 하고요. 오히려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는 종목군에 투자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동상이몽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포스코 엠텍 체크해 봤는데요. 어설프게 남북 관계가 좋아지겠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유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면서 동상이몽 주셨습니다. 이제 속도를 조금 내서 오늘 오전장 유망주도 바로 열어볼게요. 네 종목 역시 준비돼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현대공업, 아이큐어, 원익 IPS, 디지털 조선까지 네. 있었습니다. 어떤 거 디지털 조선 체크해볼까요? 오늘 많이 올랐는데. 오늘 핫하죠. 네. 네,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한번 같이 보죠. 네. 디지털 조선 먼저 체크해볼까요? 네, 디지털 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조선이 이제 좀 그걸로 꼽히고 있잖아요. 정치 테마주로 네네.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뛰고 있고 어제 27%까지 고점이 뛰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 이어가고 있는데 더블 오케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디지털 조선이 우리가 이제 그 야권, 현재 야권, 그리고 이 조선일보의 이제 디지털 조선 그런 쪽과 이제 연관되는 기업인데,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조선일보는 또 김무성 관련주로 또 엮입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거는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제가 뒤에 존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양해하고 이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나 김무성 관련주를 엮인다는 것은 오늘 시장에서 오르는 종목군들이 뭐 국일신동이라든지 한창제지라든지 이런 쪽들이 뭐냐면 환경환 관련주거든요. 네. 그만큼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정치 테마주가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되고, 야권에 대한 종목군들 중에서도 또 디지털 조선이 대표적인 종목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야권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장애투쟁을 하면서 이슈가 되고 리더십이 부재한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김무성 씨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종목군이 크게 반등했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우리가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이유 말고 내부적인 부분도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최근에 이제 디지털 조선에서 인기리에 방영했던 게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미스트롯 뭐 이런 것들이 시청률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시청률에 대한 효과는 결국 광고 수익에 대한 효과로 연결되는 겁니다.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한다면 지금의 추세적인 부분이 한 번 더 넘어갈 수 있는 시점에 다가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가치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이 기업이 앞에서 보시다시피 뭐 2014년 10월 달까지 크게 올랐지만 우리가 탄핵에 대한 과정도 있었고 촛불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은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 반대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바닥에서 다시 한번 돌아서는 과정인데, 지금 상황에서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청률에 대한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에 따른 뭐랄까, 기업에 대한 실적 자체가 좀 더 수익성이 개선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한다면, 자, 주봉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하단에 있던 이런 바닥권역에서의 뭐 이런 뭐랄까요, 매집에 대한 움직임 자체는 지금 추세적 상승 구간을 접어들었다,
이렇게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한 요 정도 자리가 하단에 있는 돌파가 이루어졌는 자리라고 보면 되겠고 그 자리가 2,000원이거든요. 다만 지금 가격을 보시다시피 지금 2,000원에 매집을 했던 가격대라도 현재까지의 가격은 상당 부분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전일도 크게 급등을 했고 오늘도 크게 급등을 하는데 자 이런 종목군들의 수급을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안에 내용이 어떻습니까? 개인과 외국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러네요. 자 여기에 개인이나 외국인들이 큰 금액이 들어오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요거를 매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전일도 그렇고 이게 100만 단위니까 174억이거든요. 외국인이 4억입니다. 그러면 기간 자체는 큰 의미가 없고 대부분이 개인과 외국인에 의해서만 종목이 움직이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우리가 뭐랄까 국적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뭐 한국인을 가장한 누군가도 될 수 있는 거고. 머리 검은 외국인. 네, 그렇죠. 네.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런 네.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능력이 없고 개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니만큼 급등락을 상당 부분 조심해야 된다. 차라리 디지털조선 자체에 대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조금 된다고 판단한다면 저는 차라리 이런 국일신동 같은 종목을 조금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어차피 재료는 똑같거든요. 정책 네. 테마주로 움직이는 거고 실질적으로 한교안 관련주의 대표 종목이 이 국일신동입니다. 그 앞에서 가장 많이 올랐죠. 그런 부분을 본다.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장외투쟁을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조금 더 반등 파동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굳이 정치 테마주를 하실 것 같으면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대안주로 국일신동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조선 현재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고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동상이목 역시 나왔고요. 대안주로 국일신동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 종목 더 볼게요. 어떤 거 볼까요? 네, 현대공업 한번 같이 보시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목표가가 제가 보니까 3,800원에 제시가 됐는데 이미 오늘장 장중에 터치를 했습니다.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들어가 볼까요? 자, 일단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자동차 내장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동차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대한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거든요. 결국 완성차가 많이 팔리느냐 적게 팔리느냐에 따라서 이 내장재에 대한 판매 매출이 늘어나느냐 적어지느냐에 대한 차이라는 거죠. 근데 환율 자체가 지금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1,130원, 1,125원 이렇게 움직이다가 현재는 1,180원대를 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결렬이 되었다는 것은 중국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위안화의 가치를 절하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 달러는 좀 더 강세적인 금리를 인하하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강세적인 측면이 나타날 것이고 원화에 대한 약세는 좀 더 이어진다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에 대한 이 주가 자체는 기대감에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자 일단은 현대공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화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바닥에서 조금씩 계속적으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뭐 서현이화 뭐 이런 종목군들도 바닥에서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뭐랄까 좀 자잘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반등폭 이런 하루의 등락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바닥을 여기서 지점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자 요런 자리 3,6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요런 자리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업황에 대한 변화를 보고 우리가 한 번씩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보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의 수익은 이미 올랐기 때문에 이익 실현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부터 들어가는 것은 업황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두 달 정도는 조금 우직하게 들고 가겠다라는 시점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전략. 저는 의견 일치에 대한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종목을 봤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처음으로 현대공업은 의견 일치가 나왔습니다. 3,600원 이하 매수 의견까지 함께 주셨고요. 이제 7%칠 종목입니다. 드디어 공개하는 오늘의 유망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뒤에 화면을 보시면 이제 어제 클래시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뭐 오늘도 또 급등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리프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급류를 타고 내려가는 거 래프팅 말고 리프팅이라고 해가지고 얼굴을 당긴다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네. 이제 딱딱딱 V라인을 당겨주는. 만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30대 이후부터는 이런 것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이로닉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릴 텐데, 자, 클래시스라는 기업이 현재 시가총액이 7천억입니다. 근데 이 기업에 대한 우리가 분기 실적을 한번 같이 보시면 매출액이 161억이고 매출 원가가 39억입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그리고 하이로닉이라는 업체가 똑같은 듀플로라는 리프팅을 하는 회사인데 이 기업은 대신 후발주자예요. 좀 더 늦게 출발했고 매출액 자체가 지금 45억, 그럼 약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대신에 매출 원가를 본다면 절반 정도에 대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16억으로. 하지만 시가총액은 이 기업이 7천억, 그리고 하이로닉은 지금 현재 980억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에서는 시장에 대한 선점의 효과로 인해서 클래시스라는 부분에 대한 신고가가 형성되고 어제도 상한가를 가고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이 하이로닉이라는 기업도 지금은 우리가 가격적인 메리트로 한 번씩 살펴보셔야 되는 시점이 됐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 요즘 강남에서 열풍이 바로 이 리프팅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하이로닉에 대한 듀플로라는 제품이 상당 부분 지금 현재 발주가 많이 되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품절이에요. 지금 배송받는 데가 한 일주일 넘게 걸립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클래시스라는 기업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자, 이 기업이 전일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신고가를 찍고 넘어가는 양상이고,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시가총액 7천억, 그리고 하이로닉 같이 볼게요. 자, 이 기업이 지금 바닥권역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점이고, 이 기업도 어제 물론 긍정적인 모습 나타냈지만 시가총액은 17분의 1 차이, 대신에 매출액은 3분의 1에서 4분의 1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의 수급적인 특징 중에 한 개가 어떤 섹터군을 찝어버리면 그 섹터군에 대해서 대안주를 상당 부분 찾아서 같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클래시스라는 부분에서 기업 설명회를 하고 IR을 한다는 것은 옆에 있는 이 기업에 대해서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매수가는 6,900, 6,990원, 손절가는 6,5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프팅 업체 후발주자인 하이로닉이 오늘의 유망주였습니다. 또 손절가는 6,550원까지 전달해 주셨네요.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18분이 벌써 지났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